자본주의 4.0 시대의 유학 리더십. 이 책은 리더십이 화두인 대한민국 사회의 유학의 리더십을 제시하며 유학의 여러 인물들과 유학의 핵심 가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리더의 덕목을 알려준다. 총 4개의 파트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부 공자와 맹자의 리더십. 2부 통치자의 리더십. 3부 재상의 리더십. 4부 우리 역사의 유학적 리더. 1부 공자의 사상의 핵심은 인이다. 이는 한자로 풀어보면 사람이 둘이 있는데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것은 같이 그리고 함께를 의미한다.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함께의 가치가 인의 핵심이다. 너를 나처럼 아끼고 배려하는 자세가 인의 리더십이며 리더에겐 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신은 리더의 첫걸음으로 리더는 항상 자신의 수신을 위해 공부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리더는 말을 조심해야 함을 강조하며 요즘 시대로 바꾸면 SNS를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준다. 공자 사후 100년 후에 태어난 맹자는 왕도 정치를 주장한다. 성선설로 대표되는 맹자는 우리에게 내재된 선한 본성을 회복해 인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한 존재이며 군주는 백성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2부 중국 최초의 문명을 연 요임금으로부터 부모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린 요임금의 자세에서 백성을 아끼고 겸손과 공손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겸양의 리더십을 배운다. 또한 그는 자신의 아들 단주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적합한 인재를 수십 년 동안 찾아다닌다. 결국 황하강변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살던 순에게 왕위를 넘겨주며 자신의 욕심보다 백성의 평안을 더 신경 쓴 왕이었다. 요임금에게 후계자로 지정된 순은 그 후 28년간 요임금의 섭정을 거친 후 정식적인 통치자가 되었다. 그는 열린 귀로 백성의 소리를 들었으며 윤집궐중의 마음으로 중도를 지키며 덕의 리더십을 펼쳤다. 순의 뒤를 이은 우임금의 이야기에선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배운다. 순은 곤에게 홍수를 해결하도록 치수를 명했으나 이를 완성하지 못한 곤은 사형을 당하고 아들 우가 아버지를 이어 치수를 담당한다. 13년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치수를 관리하여 결국 홍수를 막고 토지를 넓히며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한다. 이걸 오랫동안 지켜본 순은 우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우임금은 기대에 호응하는 치세를 펼친다. 3부 여기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왕이 약간 부족해도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재상이므로 중요한 재상의 사례를 들며 그들의 리더십을 파헤친다. 첫 번째로 살펴보는 재상으로는 중국 최초의 왕조 하나라의 건국을 가능케 한 고요의 이야기가 나온다. 요임금의 재상이며 순임금의 재상을 지내고 우임금의 재상을 지낸 고요는 덕과 중을 통치자에게 강조한 재상이었다. 특히 우임금에게 임금이 갖추어야 할 9가지 덕목으로 구덕을 강조하였다. 고요의 구덕이란 관이율 너그러우면서 엄격하고 유일입 부드러우면서 꼿꼿하고 원이공 고집스러우면서 공손하고 난이경 혼란을 다스리되 경건함을 유지하며 요의에 익숙하면서도 굳세고 직이온 고드면서도 온화하고 간이렴 간략하면서도 자세하고 강의색 강직하면서도 치밀하고 강의에 강건하면서도 도리에 맞게 하는 것으로 각 항목들은 반대되는 성격을 중도에 맞게 행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요의 덕은 중용의 덕이다. 법률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키면 백성이 스스로 법을 지킴으로 고요는 구덕을 항상 실천하여 덕으로 통치할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재상은 탕왕을 도와 은나라를 세운 이윤이다. 맹자는 탕왕이 이윤을 신하로 두었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왕 노릇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을 만큼 그의 역할은 중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윤은 은나라의 네 대왕 태갑에게 삼풍십건의 지침을 준다. 삼풍십건이란 피해야 할 3가지 풍속을 말하는데 무풍, 음풍, 난풍이 그것이었다. 무풍은 무속에 의지하는 풍속이며 음풍은 음란한 풍속을 말하며 난풍은 혼란스럽고 서로 미워하는 풍습을 말한다.
그러나 태갑은 방탕한 생활을 버리지 않자 이유는 그를 탕왕의 묘소가 있는 동땅으로 추방하여 그가 새 사람이 되기를 기다린다. 3년이 지나 태갑이 새 사람이 되자 다시 그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준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의 안녕을 위해 왕이 새 사람이 되기를 기다려준 이윤의 자세를 본받아야겠다. 또 살펴볼 재상으로는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안영을 들 수 있는데 사마천은 안영을 볼 수만 있다면 그의 말을 끄는 채직을 잡는 일이라도 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존경을 받은 재상이었다.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안영의 키는 초등학생 정도인 135cm 정도로 작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탁월한 외교 능력과 당당한 태도는 그를 얕보는 주변 강대국의 콧대를 걷기에 충분했다. 당시 강대국인 진나라는 범소를 보내서 안영이 재상으로 있는 제나라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범소가 제나라 왕에게 신뢰를 해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을 때 안영이 범소의 신뢰를 꾸짖으며 지적을 하자 진나라로 돌아간 범소는 안영 같은 인물이 있어서 제나라를 침략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초나라의 사신으로 간 안영은 초나라의 왕이 그를 놀리기 위해 개구멍으로 들어올 것을 명하자 자신은 초나라의 사신으로 온 것이지 개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며 만약 개나라에 온 것이라면 개구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여 재치 있게 초나라 왕에게 복수를 한다. 안영은 왕이 내린 땅과 재산을 거부하며 모든 신하들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몸소 청빈한 삶을 유지했다. 그리하여 그는 3명의 왕을 모신 재상으로 이름을 빛낼 수 있었다. 4부는 우리나라의 유학적 리더를 살펴보는 장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는 세종대왕을 뽑을 수 있다. 원래 왕권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큰 형의 방탕한 생활과 불교에 귀의한 둘째 형 때문에 세자가 된 세종은 백성을 통치에 가장 우선시한 왕이었다. 그가 실시한 정책과 제도는 백성을 위한 제도들이었으며 그에게는 노비도 귀한 백성이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온다. 한 관노가 출산을 하자 그 관노에게 출산 휴가를 100일을 준 기록이 세종의 백성 사랑을 나타내준다. 세종의 많은 인재풀은 세종의 열린 자세가 가져온 결과였다. 그는 출신 성분과 신분에 구여받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국가를 위해 일을 하도록 했으며 그렇게 인재를 등용한 결과 세종시대에 가장 많은 인물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의 이런 인재 등용의 정점을 찍은 것은 지편전 학사의 배출이었다. 세종이 2년에 만든 지편전은 37년간 100여 명의 학사를 배출했다. 이렇게 배출된 인재들이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세종의 백성 사랑은 훈민정음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다. 지구상의 훈민정음처럼 만든 목적과 시기가 정확한 문자는 훈민정음이 유일하다. 퇴계 이황도 한국의 유학적 리더로 살펴봐야 할 인물이다. 퇴계는 성리학의 한국화라는 획을 그으며 성리학을 완성했고 일본 성리학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평생경 몸과 마음을 오롯이 해서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퇴계는 선조에게 성학십도를 써서 바쳤다. 성학십도는 17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선조에게 성왕이 되게 하여 온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도록 간절히 바라는 글들로 진성학십도차에서 시작해 10개의 도표와 그 해설로 되어 있다. 도표는 태극도, 서명도, 소학도, 대학도, 백록동규도, 심통성정도, 인설도, 심학도, 경제잠도, 수크야매잠도이다. 10개의 그림, 도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장에서 5장까지는 하늘의 법칙에 근본을 두고 몸을 훈련하고 인륜의 도리를 지키고 덕을 쌓는 하늘의 법칙에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6장에서 10장은 마음과 본성을 닦아서 올바르게 일상생활을 실천하여 성인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퇴계는 지행병진, 암과 행동을 함께 행하다, 을 진정한 배움으로 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다. 예절을 중시하던 사회였으나 예보다는 마음을 보았고 사람에 대한 배려를 실천했다. 그에겐 상대방의 신분이나 성별, 나이와 위상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모든 존재가 하늘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갔다.
퇴계와 기대승과의 사단칠정 논변에서 알 수 있듯이 까마득한 후배와 사상적 논쟁을 하며 상대방의 논리에 잘못한 부분은 자신의 학설을 수정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다루는 인물은 충무공 이순신이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4개월 전에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어 오래된 축조 기록을 복원하여 거북선을 재생하고 모두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방심할 때 홀로 전쟁을 대비한 문무를 겸비한 리더이다. 그는 모든 병사들을 아끼고 덕으로 병사들을 훈련시켰고 군량 확보, 군사훈련, 무기 제작 등 다방면으로 전쟁을 준비해 전쟁사에서 유일무이한 23전 23승의 기록을 세우며 한국인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록되고 있다. 이순신이 보여준 리더십은 구덕의 리더십이었다. 너그러우면서도 지켜야 할 것들은 철저히 지켰으며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원칙을 어기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 책은 총 4부로 각 장마다 성리학적 개념과 이론들을 도출하여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가르쳐주고 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다.